이렇게 막 흔들면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난다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한 직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누구든지 그 직업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요. 항공사 지상직은 어떤 직업병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겪게 된 지상직 직업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심하게 느끼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는 제가 느낀 직업병은 바로 손목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수속하실 때 보면은 직원들이 항상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뭔가 막 빠라바다다다다 막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자를 엄청 빨리 엄청 많이 치기 때문에 이것도 손목에 좀 무리가 가고요. 손목을 사용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타자를 치는 것도 그렇고 뭐 벨트 키를 누르는 것도 계속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가장 손목이 많이 상하는 건 손님의 가방 때문인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손님의 가방은 손님이 올리시고 저희는 이제 택만 붙여드리는데, 가끔씩 손님이 뭐 가방을 3개를 연달아서 올리셨는데 맨 앞에 있는 가방을 뭐 뒤집어야 된다든지 뭐 세워져 있어서 눕혀놔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손님한테 가방을 다시 다 빼시고 다시 눕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뒤쪽에 있는 가방을 눕히거나 뒤집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방이 붙이는 가방은 무게가 좀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손목이 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택을 딱 붙이기 쉬운 위치로 가방을 손잡이를 제 쪽으로 해서 돌려서 눕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은근히 좀 감동을 받죠. 그리고 가끔씩 수화물을 막 붙이다 보면 그 수화물이 너무 이제 저희 카운터가 긴데 동시에 수속을 하다 보니까 수화물 양이 엄청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카운터가 멈추면서 뒤에서 막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땐 그건 뭐냐면 그 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입구에서 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벨트가 멈추기 때문에 우리 직원 중에 누군가가 그 벨트에 올라가서 거기 잼 걸려 있는 뭉쳐져 있는 가방들을 하나씩 빼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뜨려 놔야지 그 가방이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서 벨트에 올라가서 가방을 하나씩 당겨가지고 빼고 이럴 때도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손목을 딱 다쳤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다친 적은 없어요. 근데 서서히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어떨 때 한번 딱 무거운 가방을 뒤집었는데 그때 뭔가 찌릿하면서 아팠던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손목에 뭐 통증이 있거나 손목에 무슨 뭐 질환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손목이 약한 거죠. 이렇게 막 흔들면 덜그덕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요가할 때 엎드리는 자세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손목이 아파가지고 요가는 사실 잘 못해요. 그리고 또 그 걸레를 짠다든지 뭔가 손목에 무리가 되는 그런 동작들을 하면 손목이 많이 아프고 또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 정도의 손목이 좀 약해졌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수화물 택을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보여드리자면 가방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손잡이면 이렇게 길다란 택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스냅으로 탁 쳐서 안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를 쫙 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작, 스냅! 이게 손목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상당히 많이 베어요. 그 수화물 택이 종이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좀 튼튼해야지 이 가방이 세계 여행을 하는데도 택이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싹 붙이다 보면 그 뭔지 알죠? 종이에 베이는 더러운 기분. 손에 이렇게 싹 베이면서 기분 이상해서 보면 베어가지고 피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도 상처도 좀 많은 편이에요. 오른손, 왼손 어디가 더 안 좋냐? 이건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카운터가 오른쪽에도 앉고 왼쪽에도 앉기 때문에 양손을 다 사용합니다. 또 비슷한 직업병은 손목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타자를 많이 치다 보니까 저는 손톱이 자주 깨지는 편이었어요. 타자를 타다다다닥 많이 치니까 당연히 손톱에 자극이 가서 손톱이 이렇게 결결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타자를 또 안 치면은 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직업병은요,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외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들이라면 다 좀 해당이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국적의 손님들을 응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이제 거기에 옮아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면역력이 좋은 편이고 또 건강 관리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적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 공항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신종 플루가 되게 유행을 하는 시기였었어요. 좀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은 지방 공항이어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이 손님한테 플루를 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다 옮기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스케줄 근무하면서 또 다른 직원한테 또 옮기고, 그래서 전 직원이 다 그 플루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플루에 감염된 상태로 손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걸리면 바로 쉬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점에 있는 전 직원이 다 플루에 걸려서 전 직원이 다 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은 직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공항이 거의 폐쇄가 된 거죠. 그래서 인천이랑 김포에서 그 지점에 지원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플루를 다 치료할 때까지 대신 수속을 해주고 막 이랬던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뭐 유행했던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죠, 당연히. 손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손님의 여권이나 물건도 만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지상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을 보면 항상 똑같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손 세정제입니다. 이 필수템처럼 손 세정제를 꼭 하나씩 넣고 다니고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손 세정하면서 이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화장실에 가셔서 혹시 지상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손 씻는 걸 보시면 되게 꼼꼼하게 손 씻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손을 상당히 꼼꼼하게 손가락 사이사이 꼼꼼히 씻었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없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손으로는 얼굴을 절대 만지지 않았었죠. 혹시 피부나 이런 것도 안 좋아질까봐. 마스크 끼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회사에서 마스크를 끼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끼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좀 애매하죠. 근데 끼면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 끼면 답답한데 공항에서 일하면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계속 말하는 게 너무 숨이 차고, 또 마스크 끼고 말하면 손님이랑 의사소통도 어렵고 손님이 잘 안 들리니까 네? 네? 계속 이렇게 돼서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공항이 조용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마스크 끼면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된다고 느꼈어요.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지상 직원의 직업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직업병은 불면증입니다. 사실 이 직업병도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잠순이고 저는 지금 여기서도 엎드리면 바로 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이 불면증이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을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새벽이나 심야 근무가 있죠. 비행기가 그 시간에도 뜨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기가 이른 시간에 뭐 7시에 뜬다면 대부분 3시간 전에 카운터를 오픈을 하니까 카운터 직원들은 한 4시 이때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많이 심야나 많이 새벽은 없어요. 비행기가 있어도 성수기 때 가끔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리듬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 정도까지는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항공사가 있죠. 막 완전 심야 비행기만 띄우는 항공사. 뭐 대표적으로 중동 항공사들은 다 심야 비행기만 띄우고 있고, 또 네덜란드 항공도 심야 비행기만 띄우고 있어요. 그런 항공사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밤에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365일 무조건 밤에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수면제 같은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취준생 분들 중에서 중동항공사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입사를 하면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중동항공사에 들어가시면 항상 심야에만 근무하시게 된다는 점, 밤낮이 바뀌는 게 상당히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직업병은 존댓말병입니다. 네, 이거는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얘기할 때 항상 존댓말을 쓰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어떨 때는 손님이 멀리서 이렇게 들으시고 그걸 또 레터로 쓰실 때가 있어요. 직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반말, 뭐 손님에 대해서 손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있든 없든 손님에 대해서는 극존칭을 사용하는 게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에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극존칭을 쓴다. 뭐 전에 그 연예인 아이돌 편 이런 거에서도 아이돌인데 너무 존칭을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도 알죠. 고치고 싶은데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거라 서서히 신경을 쓰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사물존칭 사용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치려고 사내에서 뭐 그런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인의 저자세, 쭈구리 모드, 이게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상 직원의 직업병에 대해서 얘기 드려봤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